안녕하세요. 실버 프렌즈 톡입니다. 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불편함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2023년에 새롭게 암을 진단받은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? 28만 8,613명입니다. 전년도보다 7,296명, 2.5% 늘어난 숫자입니다. 이건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.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0일에 공식 발표한 2023년 국가암 등록 통계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암을 치료 중이거나 암을 이겨낸 분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면요. 273만 2,906명입니다. 국민 19명 중 1명입니다.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가족, 친척, 친구, 이웃 19명 중 1명이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삽니다.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73.7%입니다. 20년 전인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이게 54.2%였거든요. 20년 만에 거의 20%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. 치료 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이고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이 좋은 소식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. 생존율이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면역항암제, 표적항암제, 양성자치료, 중입자치료 같은 첨단 치료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. 과거에는 없던 치료법들이 생겼고 그 덕분에 살 수 있게 된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. 이건 정말 기적 같은 발전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치료들의 상당수가 비급여입니다. 비급여라는 게 뭐냐면 건강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내가 낸 보험료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료라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암제 중 하나입니다. 이게 비급여였을 때 연간 치료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? 약 7,302만 원이었습니다. 이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 12월에 직접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. 다행히 2026년 1월부터 13개 암종으로 급여가 확대됐습니다. 급여가 되면 같은 치료를 연간 약 365만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7,302만원이 365만원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급여가 확대됐다고 해서 모든 분이 급여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. 13개 암종이지만 각 암종별로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.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. 해당이 안 되면 여전히 비급여입니다. 그러면 여전히 수천만 원입니다. 중입자 치료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.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쬐는 첨단 치료입니다. 정상 세포 손상이 적고 치료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세브란스 병원 기준으로 약 5,500만 원입니다. 전액 비급여입니다. 그럼 암 산정 특례가 있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. 산정 특례는 암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을 5%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 중요한 건 비급여 치료에는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비급여는 단 1원도 할인이 없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그 발전된 치료들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. 생존율은 올라갔고 비용도 함께 올라갔습니다. 그렇다면 내 보험이 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느냐?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. 지금 당장 보험증권을 꺼내서 5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암 진단비가 얼마입니까? 진단비는 암을 진단받는 순간 딱 한 번 나오는 돈입니다.
키트루다 비급여 기준으로 연간 약 7,30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. 중입자 치료 한 코스가 5,500만 원입니다. 지금 내 진단비가 이 현실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금액입니까? 5천만 원이면 1코스입니다. 2코스가 필요하면 1억입니다. 두 번째, 진단비 이후 치료비를 감당할 구조가 따로 있습니까? 진단비는 한 번입니다. 면역항암제 치료는 매달 이어집니다. 2년, 3년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. 진단비 받아서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치료비를 어디서 감당하실 겁니까? 진단비 외에 별도의 보장 구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세 번째, 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입니까? 10년 전 암보험에는 키트루다도 없었고 중입자 치료도 없었습니다. 그 당시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이 지금의 치료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10년 이상 된 암보험이라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. 시대가 바뀌었으면 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. 네 번째, 재발암과 전이암에도 보장이 됩니까? 일반적인 암보험은 최초 발생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첨단 치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순간은 재발하거나 전이됐을 때입니다. 처음 암 진단비 받고 치료하고 나았는데 재발했을 때 보장이 또 나옵니까?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유방암과 전립선암 보장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? 이 두 가지 암은 많은 보험에서 일반 암보다 낮은 진단비가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두 암종은 양성자치료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낮은 진단비의 비급여 치료까지 이중으로 취약한 구조입니다.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십시오. 출처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. 저는 보험 일을 20년 했습니다. 그 2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어요. 보험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. 이 말을 항상 진단을 받고 난 뒤에 들었습니다.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에 보험증권을 처음 꺼내봅니다. 그리고 부족한 걸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. 준비된 분들은 치료를 선택했습니다.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좋은 치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 앞에서 멈췄습니다. 보험 하나로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. 암 진단비 하나만 준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비급여 암 치료를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준비는 진단받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실버프렌즈톡이었습니다.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국가암등록 통계 2026년 1월 20일 공식 발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암유병률 통계